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책 특히나 금요일에는 상원 9천억 달러의 재정 협상 가능성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네. 악재에는 둔감하고 그리고 호재에는 상당히 민감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전에는 이거 문과생이 주식하는 거 이해가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은 그런 생각보다는 이거 천문학 배워야 되겠다. 천문학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뭔가. 천문학이요? 네. 예.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1977년에 제가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나사라고 하는 데서 우주 탐사선을 하나 했습니다. 176년 만에 목토 1000여 명이 일렬로 늘어서면서 요 타임을 놓치면 170년 기다려야 되니까 이참에 한번 우주선 쏘자라고 하면서 750kg짜리 무인 탐사선 하나를 쐈는데 두 개를 쐈죠. 그게 이제 보이저 1, 2호라고 하는 겁니다. 40년을 달려서 이제 태양계 밖을 벗어나서 개를 달리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가 예쁘다 그러면 천사 같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있는 어떤 생물체들의 미모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천사 같다. 개를 달리한 어떤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주가 어떤 흐름들이 개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PBR, PER, PSR까지 그동안 40년, 50년을 버텨오던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하는 것들은 다 안 맞고 이상하고 과열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니까 이거 이제 PDR로 갖다 붙이자. 드림, 꿈이라고 하는 거 갖다 붙이면서 해야 되는 거고 보이저가 어디까지 날아갈지 모르는 것처럼 나스닥 지금 스카이로켓팅 하고 있는 이거의 끝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히 짐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 저거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자넷 옐런이라고 하는 분이 취임을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하니까 이 양반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를 얘기했던 옐런 그린스판하고 이거 같은 족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것까지 찾아서 갖다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시장은 그렇습니다. 진퇴양난. 그러니까 지금 재정을 갖다 푸는 것 자체는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공화당에서는 5천억 불로 하고 민주당에서는 2조 달러로 하자라고 하면서 중간 지점에서 7천억에서 9천억 달러 합의를 봐야 되는데 12월 말로 끝나는 부양책이 중단이 돼버리게 되면 지금 월세 밀린 것들 납입 안 해도 된다라고 하고 정부가 행정명령했고 학자금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수도꼭지 잠그면서 야들 부실 처리해버리면 신용불량자 되니까 안 된다라고 막아준 게 있었는데 그거 12월 말로 종료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소명해서 한 달 늘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 주에는 노동성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졸트도 나오고 잡 오프닝 노동시장 관련된 걸 나오는데 연구 실업 규모가 07년도 수준까지 다다랐는데 야 이거 호재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돈 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돈은 풀어서 논아주고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죠. 철강, 구리, 원유, 기저효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 실적 다 좋아지는데 그런데 물가는 안 오를 거다라고 하는 논리들을 피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냐 했더니 실업이 늘기 때문에 물가는 안 오르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적은 좋아지는데 물가는 안 오르고 재정 정책은 피는데 이자는 낮기 때문에 국민들 부담은 없으니까 페드에서 돈 찍어다가 국채 발행해 갖고 돈을 무한대로 풀면 주가는 더 날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로직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걸 테슬라가 천슬라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달러 1000달러가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평균을 놓고 봤을 때 S&P나 나스닥은 굉장히 과열권에 들어갔는데 가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여기 기술적 지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요게 차트 추세선을 아무리 그어봐도 이게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고평가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네. 어차피 밸류에이션 지표는 이미 99년 닷컴 버블을 넘어서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부분은 채권 금리 오르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채권은 어떤가요?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1% 가까이 10년물 국채 이게 1.75 올라가면서 예전에 한번 쇼크를 먹고 네.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경제 상황과 여건을 반영했을 때 추가 부양책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중에 있는 자금을 끌어들이지 않는다고 한 가정에서라도
어떤 재정 집행을 하게 되면 물가는 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게 튀어버리게 되면 부동산 모기지 베이스가 이거와 연동되기 때문에 집을 다 던져내놓고서 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프라임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럼 잡아주겠다라는 건데 단기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면서 튀는 마켓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이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만 요 하이힐드 채권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을 봤더니 코로나 이전보다 약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채권 부실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리스크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괜찮아, 안 부도날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사실은 우리 지금 한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글로벌리하게 보면 리스키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네. 괜찮아, 한국 시장 괜찮을 거야 하고 하면서 인덱스 펀드라든가 ETF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한국 시장은 좀 더 가겠구나. 달러 인덱스가 105 하다가 지금 92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 돈이 나와서 다른 데로 흘러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갈 데가 몇 군데 없죠. 대만, 한국 이렇게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힐드 채권 쪽으로 돈이 좀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 숫자 증가에 따른 확진자 증가 추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자체는 이제 신규 확진자 어제 기준입니다. 네, 미국이네요, 다. 미국입니다. 예. 확진자인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그것 때문에 신규로 좀 이제 사망자 수들을 나타내는데 보면은 1%에서 1.5% 정도 되는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4~5%씩 되다가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망률이요? 예, 사망률이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테스트를 보시면 토탈 테스트가 굉장히 큰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단키트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하니까 확진자가 안 늘어나는 거였는데 이제 검사 다 해봤는데 확진됐는데 죽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무덤덤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락다운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경제가 빠그러지거나 하는 이벤트들은 이제 종료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혈장치료제는 뭐냐면 이제 병이 한번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의 피에서 혈장이라는 걸 추출해서 그놈을 아픈 사람한테 넣어주니까 20일 만에 괜찮아졌다, 다 완치됐다라고 하는 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거기서 혈장을 뽑아다가 이제 주니까 확장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치료제라든가 백신 쪽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 정도 만들어낸다고 하면 글로벌리하게 대체적으로 우후죽순으로 내년 연초쯤에는 어떤 방법들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RNA 관련된 거, 지금 올릭스라든가 ST팜이라든가 우리나라 RNA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이 있습니다. 요거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마루타라든가 저쪽 아이슈비츠 이런 데에서 생체 실험을 하면서 그거가 의료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요거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가면서 RNA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게 바이러스 치료제만 되는 게 아니라 항암제라든가 어떤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병균들에 대해서 치료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RNA 관련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장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이 잘할 수 있는 업체들 녹십자라든가 셀트리온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양책 합의 12월 말까지 나올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거 안 하면 부도나기 때문에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강합니다. 코스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난주에도 양대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올랐고,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들 반도체 업황도 내년에 좋을 것 같고 자동차도 좀 갈 것 같고 경기 민감한 철강이라든지 그동안 못 갔던 섹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들 섹터들이 올라갈 것이라는 데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어 보인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네. 한국은 어쨌든 간에 이게 로테이션,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식하면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주식하면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예. 이제는 부모님들이 이제 손 붙잡고 와서 계좌 트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너
젊은 나이에 주식 배워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지 할 게 주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이제 예탁금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 처음에 증권사 들어왔을 때 10조, 8조 뭐 이렇게 넘어가면 서프라이즈라고 했는데 지금 60조입니다. 그러니까 네. 불과 10년 만에 굉장히 큰 상전벽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매기 수준이면 외국인들이 2, 3조 원 집어던진다고 해도 그냥 받아가지고 지수는 그냥 매달아 놓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괜찮다라는 거고 그 굳이 지수 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살 섹터라든가 살 업종만 있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저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상승장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반도체는 뭐 2년, 3년 뭐 슈퍼사이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수요가 세다라고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8년, 19년에 반도체 설비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서 오는 슈퍼사이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떤 로직이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현대차가 테슬라는 저렇게 가는데 어디 건물이나 사고 한전 부지나 사갖고 이거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전기차로 플랫폼 만들어 보면서 수소차도 같이 만드니까 생각보다 잘하고 있었는데 왜 그걸 안 내놨어? 라고 하면서 주가를 그렇죠. 지금 빼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고 사람들이 이제 돈도 못 쓰고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차나 좋은 거 타고 다니자라고 하면서 내수 시장에서도 사상 최고 뭐 거의 7,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어떤 자동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도 예전에는 외제차가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막상 타 보니까 한국 차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요. 뭐 현대차 상당히 좋은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환율이 10원, 20원만 움직여도 상당히 큰 폭으로 실적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좋은 차로 인식이 되면서 해외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환율에 좀 둔감하면서 상품성을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되고 자동차 되고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니까 철강 쪽은 분명히 좋을 거고 환율 내려가면 좋은 부분이 있고 어쨌든 건설 시장에서 굉장히 다운턴 하던 부분들이 조선하고 건설이 반등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있고 중국에서도 물밀듯이 밀어내던 저가 품질에 대한 어떤 저가 품질의 철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은 좀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성장세가 눈에 띄기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환율이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1,050원, 1,050원, 60원까지 만약에 빠져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부가 한국은행이 개입을 먼저 하겠죠. 그러겠죠. 뭐 그렇게 하면서 개입을 하면서 환율 더 빠지면 안 되니까 수출 채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개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한국 통화가 강세니까 달러 싸들고 와서 이걸 한국 걸 사놓으면 강세 지역에서는 돈을 벌기 때문에 1,100원으로 바꿔 들어와서 900원 돼버리면 나중에 나갈 때 900원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20% 버니까 그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ETF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더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는 더 오를 것 같다면 어떤 종목들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지 궁금한데 일단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종목들 최근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더 유망하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환율이 빠지게 되면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통적으로는 안 좋았는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실적이 나빠가지고 주가가 안 됐던 게 아니거든요. 네. 뭐 멀티플을 잘 못 받았던 거고 시장에 매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라든가 뭐 배터리 업체는 제가 말씀드린 거 1, 2년 정도 여기 그 무주공산입니다. 지금 한국산 배터리를 성능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도 LG화학 사태가 터졌을 때 제가 뭐 살짝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테슬라가 누구랑 손잡을 거냐 이 출력에 이 주행거리를 낼 수 있는 업체는 중국산 가지고 안 되고 이 단가를 배터리, 맞출 수 있는 것 갖고는 저쪽 뭐 파나소닉이나 이런 데 갖고도 안 된다. 거기하고 지금 뭐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국엔 LG화학이나 삼성 SDI로 갈 거다라고 했는데 그쪽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 환율 떨어지면 여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1, 2월 달까지 악재가 해소되고 나면 물량들을 잘 받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폐기물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골판지 관련된 주식은 뭐 처음에 소개드린 이후로 너무 많이 갔어요. 예, 많이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뭐 수주 공시가 나면서 갭으로 상승했다가 음봉을 맞았던 메가 CS 같은 부분들은 인공호흡기 수출 관련된 부분, 그 전 세계가 다 중증 환자가 만약에 생기면 이게 우리가 삼성의료원이 메르스 때문에 고통을 겪고 나서 선별 진료소라는 걸 만들어서 중간에 통과를 해서 들어가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 시스템을 뭐 어떤 그 병원에 공급을 하면서 대한민국 그걸 잘 방어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험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팬데믹이 터지면 아,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앞으로 2차, 3차 더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중증 환자들 생기면 이거 인공호흡이 필요하니까 이쪽에다 넣자라고 하면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들이 어떤 부분에서 공공의료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수혜를 보니까 네. 멀리 한번 내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G 관련된 종목들이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백신이 나온다거나 치료제가 나오면 이쪽 부분하고 중장비 쪽은 그거 나오자마자 한번 관심을 크게 두셔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중성주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대형주가 끌고 가는 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다고 할 때 그쪽을 좀 노려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 말씀해 주신 종목들은 많이 오른 것들도 있고 좀 네. 소외된 종목들 없을까요? 네, 지금 소외된 것 중에서 상당히 좋은데 실적은 좋게 네. 나오는데 제가 눈으로 봐도 아,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걸까요? 아파트들 가면 이제 다 리모델링 합니다. 네. 저기 다세주택, 단독주택까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리모델링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조금 뭐 화장실 좀 고치고 좀 도배 좀 한 다음에 이거 월세든 전세든 올려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진행하는 거. 집값이 5억, 10억이 올랐는데 인테리어 값 5, 6천, 7, 8천 두드려 받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업체들은 앞으로 2, 3년간 장기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어쨌든 창호, 셰시 값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이중창으로 하고 거기다 단열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정부가 얘기하는 에너지 절감 관련된 부분에서도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집을 다 멸시를 한 다음에 그걸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있는 거 골조는 놔두고 잘 고쳐서 사용해라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리모델링 관련된 주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한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 리바트도 그렇죠. 쭉 빠져있는 상황인데 실적들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주가가 좀 빠지고 연말연시에 배당락 이런 거 대비해서 주가 좀 빠지면 네. 그거 대비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내년을 대비해서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인텔리안 테크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 원웹 위성, 원웹 부도나면서 파산보호 신청하면서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방상 해상 안테나부터 시작했고 방위산업체로 들어가는 위성 안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적에도 위성들을 쏘아 올리면서 5G 그러니까 뭐 바다나 하늘이나 비행기나 뭐 산이나 인구 밀도가 높으나 적으나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어떤 그 5G 전파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5G망으로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스페이스X하고 원웹하고 이 아들 둘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이 업체가 원웹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테나 만드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요게 이 레이저 빔으로 총을 쏘면 그거를 딱 투수가 공을 딱 던지면 포수가 공을 딱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 받는 역할을 하는 게 포수 역할을 하는 게 이 안테나라고 보시면 되고 잘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상용 안테나 관련된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이 업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12월 17일에 인공위성 발사되는 시점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관심이 크게 없지만 또 모멘텀이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